네, 오늘은 스코 이북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바로 천문학 관련된 학술 정보들을 한번 예시로서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이 전자책, 특히 해외 학술 전자책들을 이용하실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이제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앱스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저희 앱스코는 세계 최대의 학술 정보들을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대학이나 기업, 또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병원 등의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퀄리티 높은 학술 정보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 정보들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는 학술 저널들과, 즉 소위 말하는 논문들과 매거진의 아티클들, 그리고 다른 컨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는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오늘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전자책입니다. 이 전자책은 앱스코 이북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노란 색깔 하이라이트 된 부분처럼 도서관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도서관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학이나 또 기관마다 그 홈페이지 구성들은 다르실 테지만 보통은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해 두셨을 때 전자자료 또는 전자책 해외 이북 이런 코너가 따로 이제 메뉴가 있으실 거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 앱스코에서 마련한 데이터베이스들 특히나 오늘 전자책을 이용하실 수 있는 앱스코 이북 링크를 여러분들이 만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제 4번 보시게 되면 앱스코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앱스코 호스트가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찾아주실 때는 앱스코 호스트나 앱스코 이북스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앱스코 이북은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리스 페이지죠. 자, 이 리스 페이지는 아무래도 학술 정보들을 검색하고자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이용해 보셨을 법한 사이트인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리스라는 KBS라는 곳에서 이제 국내 모든 이제 학술 정보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로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리스라고 한다면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주황색 바탕의 국내 학술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내 학술 정보 말고 해외 학술 정보들을 따로 찾아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페이지고요. 접속하시는 방법은 리스 페이지에 접속해 주셨을 때 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이 배너가 우측편에 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미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 주황 색깔 페이지에 학술정보 정보 서비스로 돌아가는 링크가 왼쪽 편에 있는데 이 주황 색깔 페이지에서 우측편에 있는 보라색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해외 학술 정보들을 전용으로 검색하실 수 있는 이 사이트는 로그인, 즉 리스 페이지에 개인 계정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사실 계정을 하나 구성하실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도서관에 이제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이 되어야지만 이 리스 페이지에서도 이 앱스코 이북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구독하고 있지 않다면 시간 제약이 이제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오전 9시까지 이제 저녁 때 시간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 홈페이지는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보여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통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리스 페이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앱스코 이북에 접속하는 루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리스 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요. 접속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RISS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바로 이렇게 접속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중에 우측편에 있는 리스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해외 전자정보들을 따로
예, 검색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일은 로그인 개인 계정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로그인 꼭 필요하고요. 로그인 하지 않는다면 이 페이지의 이용 정보, 따로따로 접속을 해주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이 하단 부분에 있는 62가지의 전체 리스트 중에 앱스코 이북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콜렉션은 사실 리스트 페이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내 이 앱스코 이북에 가입한 대학들이 공유하고 있는 앱스코 이북이라는 이 메뉴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앱스코 이북 UPC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에 이제 대학 출판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이제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한 전자책들이 모여져 있는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 앱스코 이북을 구독하고 있는 이제 대학의 소속 이용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간제 없이 오전에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오전 9시까지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사항으로 주의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도서관 홈페이지, 여러분들 속해 있는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앱스코 이북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전자책 또는 해외 이북 코너에 그 링크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접속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운 점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또 주의사항들이 또 있고, 또 앱스코 이북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러두기로서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앱스코 이북 플랫폼에 제가 지금 리스를 통해서 접속을 했는데 리스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과 여러분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는 것과 검색되어지는 이북의 양과 복본의 권수와 또 주제 분야가 약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콜렉션이라서 하나의 이 공간 내에 플랫폼 내에 모든 이북을 다 검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도서관마다 구독하고 있는 구매한 그 이북의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접속을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건 어려운 점이 없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창 하단 부분에 주요 콜렉션이라고 해서 추천해드리는 이북 어떤 카루셀도 보실 수 있고 또 왼쪽 편에는 찾아보기 기능으로서 주제 분야별로 어떤 전자책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안내 받으실 수 있는 메뉴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우리 입력하고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은 검색 결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전자책 단위로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가장 관련이 있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술 정보들부터 전자책부터 결과값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요. 이 검색 결과에 나타난 전자책들은 두 가지의 전자책 원문을 보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PDF 형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EPUB 형식입니다. PDF 형식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PDF 뷰어를 통해서 한 장당 고정되어 있는 양의 전자책 뷰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EPUB은 전자책의 전문을 디바이스에 따라서 최적화 된 뷰어를 제공하고 있는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북이 이 두 가지 버전을 다 제공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이북은 EPUB 형식만, 어떤 이북은 PDF 형식만, 또는 어떤 이북은 두 가지 형식 모두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EPUB 형식이 있을 때는 한 장당 고정되어 있는 양의 텍스트가 제공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했을 때, PC로 접속을 했을 때, 태블릿으로 접속을 했을 때, 그 버전에 따라서, 뷰어에 따라서, 디바이스에 따라서 최적화된 읽기 쉬운 뷰어로 텍스트 양으로 제공이 된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북마다는 이 전문을 보실 수 있는 링크 하단 부분엔 목차 기능과 또 가장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 부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전자책의 제목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은 상세 설명과 함께 몇 가지 주요 정보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별표되어 있는 두 가지 옵션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북 내에 본문을 보실 때 일부분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허용이 되고 있는지 또는 해당 이북 안에 본문의 일부분을 PDF 형식으로 영구 저장하고 싶은데 그게 실제 가능하고 가능하다면 몇 페이지까지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허용 수준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정보는 동시 이용자 허용 수준이라고 해서 복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도서관에 가서도 서가에 꼽혀 있는 동일한 책들이 두 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권만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장 많이 이제 대출이 되고 있는 전자책 책들은 한 10권씩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몇 권씩 있는 것들을 저희는 복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권수에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출판사 허용 수준의 저장, 이메일, 인쇄 60페이지 가능이라고 쓰여 있다면 본문 페이지 중에 원하는 페이지 60페이지를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45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원하시는 60페이지까지 PDF 파일로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사 붙여넣기 제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면 본문 내용을 드래그해서 다른 곳에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복사 붙여넣기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다면 저작권에 의해 본문을 복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용자 허용 수준은 조금 더 쉽겠죠. 7건 이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7명까지 허용이 되는 거고 여덟 번째 이용자는 이용 중인 7명 중에 1명이 종료했을 때 이용 가능하다. 반대로 이용자 제한 없다면 동시 이용자 수 제한이 없다면 당연히 몇 명이 이용하든 같은 시간 내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자, 그래서 이 허용 수준들을 보고 이제 PDF 원문이든 EPUB 원문이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있고요. 중간에는 가장 중요하게 부분을 보실 수 있는 본문 뷰어, 왼쪽 편에는 복차 기능 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본문을 복사하실 수 있는 허용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해주셨을 때 MLA 형식과 AP 형식이라는 참고문헌 형식이 있습니다. 참고문헌 우리가 작성을 할 때 그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형식의 이름이고요. MLA, APA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형식을 그대로 작성이 자동으로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리스 페이지에서 접속한 이 앱스코 이북 플랫폼으로 접속을 해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실제 검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슈퍼노바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요. 슈퍼노바 실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슈퍼노바 초신성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책들이 이렇게 검색이 될 거고요. 또 초신성이 어디에 있죠? 네, 이 우주에 있습니다. 또 이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건 천문학이죠. 그래서 아스트로노미 또 한번 검색 키워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검색으로 지금 뭔가 잘못 스펠링을 입력을 했죠. 아무튼 아스트로노미 검색을 했을 때 이와 같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들에 대한 내용들이 PDF나 또 EPUB 형태가 제공이 될 때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 연결되어 있는 링크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목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검색 결과에는 그 상세 페이지에는 설명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논문을 보고자 했을 때 논문의 요약을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초록이라는 이제 논문 요약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이북에 대한 요약 내용을 설명해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책이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 가장 빠르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저자사항, 주제, 그리고 이 전자책에서 가장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 부분들, 목차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출판물 허용 수준과 동시이용자 허용 수준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자책 한번 볼까요? 저장, 이메일 전송, 인쇄가 100페이지까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복사 붙여넣기도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동시이용자 허용 수준은 4권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PDF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뷰어를 통해서 PDF 원문을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하면서 본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원하신다면 다른 챕터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왼쪽 편의 목차 기능도 활용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문 내용은 복사할 수 있다라고 그 정보에서 확인을 했고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번역이 필요하다. 그럼 번역기를 켜고 이렇게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사할 수 있을 때 참고 문헌 형식을 자동 완성해드리는 두 가지 옵션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문 내용들을 쭉 확인하시고 복사도 하시고 활용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논문의 발표에 레포트에 인용을 하고자 했을 때 아까 자동으로 MLA 형식과 APA 형식이 참고문헌 스타일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쓰고자 한다. 또는 다른 뭐 반출 도구, 서지 관리 도구, 뭐 레폭스나 엔드노트를 사용하고 있다. 또는 일부분의 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고 싶다. 이런 기능들을 이 상단에 이런 기본 기능, 기본 옵션을 통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주요 사양으로서 강조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저장이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기능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일정량의 전자책 페이지 내용 안에 그 페이지들을 PDF로 영구 저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상단에 페이지 저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현재 페이지부터 다음 몇 페이지까지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숫자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현재 이 화면부터 그 다음 몇 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저장할 수 있는 페이지의 최종 제한된 수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이 챕터마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이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리스 페이지를 통해서 앱스코 이북에 접속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 페이지 저장, PDF 파일로 저장하기, 제공되고 있는 페이지 수, 그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전체 100페이지 허용되는 수치까지 저장하고 싶다면 99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PDF 파일로 영구 저장하실 수 있는 100페이지가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건 이제 영구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목차마다 다운로드 버튼들이 우측편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챕터마다 저장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저는 100페이지 모두 다 저장했기 때문에 수치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0으로 된 수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브라우저를 종료하시고 재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충전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용 버튼을 상단 메뉴에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AP 형식도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른 참고 문헌 형식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형식들도 구성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출하기는 이제 서지 관리 도구로 내보내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요. RIS 포맷 기본 서지 관리 형식부터 혹시라도 레폭스나 엔드노트 등으로 바로 내보내시기 위해서는 이 링크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PDF 형식을 자동 다운로드해서 이제 저장하실 수 있는 옵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자책을 대출하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또 그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주의사항부터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이면 대출이지 방금 전에 온라인에서 봤던 내가 실제 원문을 봤던 내용들과 그 기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우선 바로 원문 보기라고 되어 있는 왼쪽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PDF 형식이나 EPUB 형식으로 그 전문을 보시는 게 바로 원문 보기입니다. 자, 이 바로 원문 보기는 온라인상에서 EPUB 형태나 PDF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대출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하나의 어떤 뷰어를 통해서 해당 대출한 이북을 원하실 때 언제든지 접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고 또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편에 보시게 되면 대출은 전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전체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대출하기 위해서 이제 MyEpsco 아까 보셨던 앱스코스에 계정이 하나 필요하고 그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대출을 해주시게 되면 그 대출한 전자책을 보실 수 있는 뷰어인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 네, 이 옵션을 통해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출 기한 내에 온라인 접속 없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앱스코스트 이북 플랫폼에서 검색 결과를 보시게 되면 PDF EPUB 전문 외에 우측편에 이렇게 전체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요. 이 전체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앱스코스트 계정, 그 다음에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네, 여러분들이 아주 효과적 원활하게 대출을 해서 이용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대출하는 방법을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앱스코스트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로그인 버튼은 상단 우측편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링크를 클릭해서 가입 버튼 2번처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성함,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개인정보 보존과 사용에 대한 확인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 하나 생성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생성된 화면이 우측편에 이렇게 4번처럼 1점. 자, 그 다음에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 실제 대출한 이북을 보실 수 있는 뷰어가 PC에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요.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을 해주실 수 있고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ADE라고 검색만 해주셔도 그 사이트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출하기 기능인 전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 거고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기한 설정해 주실 수 있으면서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클릭하고 혹시라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전체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면 임시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고요. 임시 파일은 DRM 파일로서 ACSM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된 걸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제출된 전자책을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일련의 사항들 실제 한번 제가 대출을 한번 해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로그인 버튼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다운로드 버튼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저는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운로드. 그러면 아직 계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 로그인 또는 계정 만들기 클릭할 거고요. 저는 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계정 생성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 이름을 입력할 거고 이메일 주소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비밀번호 생성할 거고요. 주의사항으로선 숫자나 특수 문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생성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고, 지금처럼 팝업창이 이어져 있습니다. 대출 기한은 1, 2, 3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자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속해 있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PDF 전문 선택할 거고요. 저는 어도비 디지털레이션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링크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전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임시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죠. 그걸 열어주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을 통해서 지금 제출한 이북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도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을 통해 보실 수 있는 이북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차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접속해서 이 어도비 디지털 액션을 통해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대출 기한이 끝나면 자동으로 반납이 이렇게 되고요. 이 만료된 이북을 보기 싫다면 우클릭한 상태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제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출한 이북은 복본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분들을 위해 난 이 이북은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대출 기한이 끝나지 않더라도 미리 반환을 하고 싶다면 빌린 항목 반환을 클릭해 주시게 됐을 때 반환 처리를 해서 이렇게 없애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대출하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이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후 교육 자료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 확인하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자료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슈퍼노바를 검색하다가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앱스토어 이북 플랫폼을 통해 그 주의사항들,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Q&A 창을 통해서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에 대한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